안녕하세요, 고재 선생님. 네, 강원도 태백에서 살고 있는 진록식품 대표 허진입니다. 온 거는 2006년도에 왔고요.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저랑 같은 해에 오셨네요. 한 5, 6개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2006년도 9월달에 왔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요리한 건 아니고요. 우리 북쪽에는 뭐 무슨 속도전 돌격대, 무슨 돌격대 이런 돌격대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항상 왜 그런지 사람들은 나는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명명시대는 그런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팥집이라고 여기서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여서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요리는 아니었었고 그저 집단적으로 모여 앉아서 먹는 그런 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전문적인 요리사는 아니었고 어머니가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그 별장 같은 데서 요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먹고 자랐어요. 먹고 자랐지만은 내가 그 요리를 해보지는 않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를 먹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하고 비슷한 재료, 그하고 같은 재료 우리는 북쪽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재료를 만든 그 맛을 생각을 해서 자꾸 재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 맛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서 지금 거는 뭐 요리하는 요리식품 전문가 뭐 이렇게. 네, 샷을 바꿔갖고 또 제가 영상에 출연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그러면 혹시 한국에 오셔갖고 어떻게 태백에 오시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근데 나이가 좀 먹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할 새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딱 나오게 되면 요리 학원이라든지 무슨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 기회라는 게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요리 쪽으로 발을 들여놨는데 요리를 하면서 생각한 게 내가 뭐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하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는 어느 식당에 나가서 일하기에도 그렇고 했는데 먼저 나오신 분이 건고로 그냥 이 된장이라는 걸 반지하 같은 데를 얻어서 고추장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했는데 그분은 교회 쪽이다 보니까 저는 빨리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각자 사방에 알려서 이걸 사람들이 사 먹게 하자 하는데 그분은 생각에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밀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거를 접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거 태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태백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내가 여기에 계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날씨도 가장 태백하고 북한하고 날씨가 비슷했고 뭔가는 될 것 같은 그런 예감.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거를 여지까지 13년 차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많이 힘들죠. 이게 뭐 우리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우리가 여기를 온 게 한숨씩 쥐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제적인 게 힘들었죠. 돈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빨리 깨우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뭐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허망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업을 해서 하자니까 자금이 있어서 뭐를 항아리 같은 거나 재료를 사야 뭐가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소금융에서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을 내미는 바람에 그 손을 내가 잘 잡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내려서 이거를 했는데 만들기까지는 했어요. 대출금도 받았고 근데 대출금이라는 게 6개월 동안에 벌써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돼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그 말을 우리는 다 못 알아들은 거지. 득습 잡았는데 6개월이 벌써 사업도 아직 자리도 펴지 못했는데 원금이 나가기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는 나가서 남편이 노가다를 해서 하고 나는 또 뭐 또 이렇게 하여튼 겨울이면 뭐 만두 만들고 막 하여튼 비지하고 두부 만들고 해가지고 막 또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고추장을 만들었는데 자꾸 저희 남편이 먹어보고 여기서 미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자꾸 결단고 나는 미연이라는 거 안 먹는 사람이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맛소금이라는 소금이 이거 맛있는 소금이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그 애경 백화점이니까 거기서 10kg짜리가 나왔는데 이 양이 뭐 맛있는 소금을 쓰자 하고 그걸 대고 갖다 썼는데 지금에는 그거를 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데 그때는 그래서 맛있는 소금이겠지 했는데 그거를 갖다 몇백 킬로를 다 버리고
상표에 맛소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맛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같은 조선 말이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막 달려들고 해가지고 그게 어려웠지 뭐. 근데 뭐 지금은 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한게 그래도 차라리 잘 된 거고 사람 일이 뭐 처음부터 단순하게 돈이 풀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진록식품 대표님이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진록식품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록식품은 제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서 2006년 7월 달부터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시작하셨어요? 예,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남한 사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사업자가 없이 거기서 고추장을 먼저 서울에서 만들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태백분을 알게 돼서 내가 여기인에서 된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정식 낸 거는 2010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 근데 나는 생각을 했지. 내가 된장을 만들면 어쨌든 먹는 거 한 가지만은 내가 가지고 남을 속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내가 아무리 지금 손님이 내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이건 완전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의 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면 내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는 게 우리들이 된장이 좀 색이 검고 이래도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자꾸 노란색을 많이 요구해요. 그렇지만 우리 전통 된장은 노란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외주를 60일 동안 말려가지고 또 이불을 씌워서 보는 동안 속에 끈적끈적한 색감한 그게가 나올 때까지 띄우기 때문에 시중에서 현재 판매하는 노란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맛에서 그렇게 띄워야지만이 전통 맛이 나고 하니까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음식을 속이지 말자. 이 된장 항아리에서 내도 퍼먹고 우리 식구들도 퍼먹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도 주는데 나 하나를 믿고 그거 보지 않고 있다가 먼 데서 보내주세요 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만큼은 양심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일은 우리 둘이 하니까 뭐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먹는 것만은 사람을 못 속인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지금 전통을 고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거는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는 뭐 이렇게 바꿔나가겠지. 바꿔나갈 사람은 바꿔나가고 나는 바꾸지를 않겠다라는 거지. 꼭 이것만. 그래서 우리 전통 입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전번에 뉴질랜드인가?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허진 선생님 그 된장을 먹어보고 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제발 그 방법을 바꾸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런 편지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할 때면 진짜 나는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퓨전식으로 바꿔서 금방 오래 담가서 오래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물량이 없어서 내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좋지. 그렇지만 그게 몇 년이 가겠어.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 벌써 10만 가구가 넘는다라는 게 그게 뛰어들면 나는 경쟁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한에서 요만큼이라도 경쟁력을 요리 작은 거를 가지고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게 속이지 않고 나를 믿고 먹는 사람, 전통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허진이 이제는 우리 회사 이름이 진록식품인데 허진이 장이에게하여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허진이 장이에게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번에 그 우리 박스 디자인을 할 때 허진이 장이야기라고 이거 상표 등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집어넣으니까 내가 이래 들어보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믿고 그래도 허진이 이 장은 허진이 거구나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할 때 있다 하는 게 자랑제예요. 네. 집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의 그 된장에 대한 자부심도 정말 대단하시고 사실 저는 선생님을 이제 아직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아직 진록 된장을 안 먹어봤어요. 정말 이제부터 천천히 먹어보면 돼.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왜 된장을 만드시는지 또 그 된장이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된장의 장인이라고 해도 정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네. 발효식품명이나 받았잖아. 아 진짜요? 들어오면서 그것도 안 봤나? 아까 아, 그러시구나. 간판 붙은 거. 그러시구나. 이미 된장의 그런 명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정직하게 만들고 명인 뭐 이런 거를 봐자면 쉬운데 받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게 나 저거 받은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거를 줬는데 이거를 지키지를 못하면 항상 그 걱정이 또 좀 있어. 아 내가 이러다가라도 언젠가 돈에 욕심이 들면 막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도 나는 생각에 내가 앞으로 명인 장인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방법은 사람들이 끝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떻게 더 하겠는가 받은 순간부터 더 어깨가 무거워져.
차라리 모를 때가 더 좋았더라고. 조심히 좀. 그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범위를 넓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범위를 넓히면 사람을 구해야 되고, 사람을 구하면 이 손 저 손을 타야 되고, 그게가 나는 싫은 거야. 그래, 요거를 가지고 뭐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이런 폐교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 좀 구할 수가, 근데 여기 태백 끝내도 꽤 있어요. 있는 데는 그게가 또 뭐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차려지는 거지. 또 뭐 어떤 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데, 언젠가는 내한테 주어진 공간이 해결이 된다면 나는 꼭 이거 전통적인 우리 방법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가르치면서, 된장은 또 요리 한 가지 요리를 완성시키는 거하고 달라서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이 발효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집에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장소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쨌든 우리는 된장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야. 우리 이 조선 사람은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외지에 나갔다가도 40세가 되니까 청국장 생각이 나더래. 그렇다는 자체는 우리 민족은 장하고는 멀리 할 수가 없는 이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내 생각에, 우리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이거를 배워서 또 이거를 연결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알고만 있으면 뭐하나. 나도 이제는 한국에 가서 받은 게 많고 배운 게 많은데 나도 이제는 알려줘야지. 그래서 지금 자리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힘들어. 최종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최종 목표가 그래요. 난 옛날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순창을 뛰어넘지는 못해도 이 제품을 순창만큼 사람들을 많이 먹게 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가 나 같은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힘들고,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라도 허진이 음식을 믿고 먹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똑똑한 음식을 먹이고 싶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는 내가 이거를 더 다져서 뭐 돈을 이만큼 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한테 배워주는 게가 그게 더 큰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내가 생각을 지금 바꿨어. 이제는 내가 잠에 대해서 하나라도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지, 이제는 이거지 뭐. 갑자기 이제 좀 진지한 질문에서 좀 밝은 질문을 하나 해피데이. 해드릴게요. 허진 선생님이 생각하는 김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없이 밝고 명랑한 애기? 예, 나는 그때 애기를 봤으니까, 그때 맞아요. 온 사람들 중에서 너무 작았지만은 그래도 그때 10년 전에만 해도 오카리나라는 거 누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저딴 거를 뭐 저런 거 호박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저런 뭐를 하지 하는데, 그때 그거를 보는데 저건 돼도 뭐가 되겠구나. 저 음악적으로 다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나도 어려서는 전혀 뭐 이런 거를 못하는 거가 아니고, 그래도 무용수를 하다가 나도 뭐 이거 바이올린도 좀 하다가 뭐 양금도 좀 치다가 뭐 이런 꿈들이 나도 많았기 때문에, 음악을 할 사람은 보면 떡잎부터 보면 다르지. 그럼 음악을 하셨었네요, 북한에서. 내가 했지 나도. 그러시구나. 그래도 그때 볼 때 저 애기는 뭔가는 할 것 같다. 근데 할 것 같다는 게 예술이었었어요. 그게 무슨 다른 사람처럼 나가 사업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어디 나가 해도 음악일 것 같다. 근데 참 걱정은 많이 했어. 한국이나 우리 북한이나 이렇게 말하면 항상 예술인들은 배가 고프다. 그게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재밌어서 자기가 마음에 맞아서 하면 그게 뭐 배고파도 배고픈 대로 어떻나. 뭐 나도 이거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막 진짜 그 서울에서 차표가 모자라서 그게 세 역적 네 역적을 계속 걸어다녀. 강서구에서 하고 또 계속 걸어다녀. 그래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 예술도 지금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못 산다는 건 다 알아.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너무 좋잖아. 끝까지 하다 보면 있어요. 근데 이 된장 만들 때도 된장이 못 견디나 내가 못 견디나 해보자 한게. 그러시구나. 저도 차에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갖고 하루에 막 16시간, 17시간씩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했는데 똑같네요, 진짜. 모든 일들이. 나는 그래 생각이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너무 와서 넉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얼마나 인재들이 많나. 그거 자기 기량을 이제는 여기 와서 패면 되겠네. 자꾸 쓸데없는 생각,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는 그런 데서 빨리 헤어나가지.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있는 그거를 가지고 하면 자기 있는 기량을 펴는 사람들은 다 잘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을 넣지.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나쁜 거보다 좋은 게 더 많더라고. 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도와주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허튼 꿈을 꾸지 말고 내 노력이 100%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그러면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 같은. 조언 해야지. 이거를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상은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으면서 헤쳐나간다면 뭐 그렇게 세상은 암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항상 밝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 뭐 사람이 아니겠어요? 다들 같이 건강하고 다 같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허진 선생님의 이런 대단한 자부심과 또 질럭정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본받아서 저도 오카리나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럭정 화이팅! 오카리나 김영 화이팅!